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배점이 3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문제 세 문제가 있죠.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우리 매크로 작성하는 그 문제죠.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차트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돼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수정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가지고 끝까지 이제 문제를 다 풀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중간에 뭔가 틀렸다고 해서 차트를 이제 삭제하고 신규를 이제 작성하면 안 되겠죠.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의 제목은 그리고 나왔죠. 차트의 제목은 정보 처리과 성적표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글꼴색은 파랑으로 이제 지정해라. 그리고 가로축의 제목은 이름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세로축의 제목은 점수로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맨 위에 보니까 우리 차트 위에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로축을 보니까 점수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가로축을 보니까 이름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제 제목을 전부 다 이제 집어넣어라. 그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요. 선택하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차트 도구라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때 이제 디자인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맨 앞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부터 집어넣자고요. 그때 이제 차트 제목을 집어넣을 건데 차트 위에다가 넣어주세요.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을 했더니 지금처럼 차트 제목하고 얘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제목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정보 처리과 한 칸 띄고 성적표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입력해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에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 제목 집어넣자고요. 우리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축 제목을 집어넣겠다. 그때 이제 기본 가로 제목을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기본 가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얘가 이제 선택이 돼 있는 그 상태예요. 이렇게 이제 축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제 이름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입력하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의 제목도 집어넣자고요.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선택해주고요. 축 제목을 넣어달라. 그때 이제 기본 세로다 해서 기본 세로 요거 이제 찍어주면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수식 입력줄 한번 클릭해주고요. 여기다 이제 점수라고 이렇게 제목 써주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점수하고 이렇게 이제 축 제목이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예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의 주 단위는 20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세로축을 봤을 때 지금 맨 밑에 이제 0이 있고 그 다음에 10, 20, 30, 40 하고 10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20단위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로축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창 오른쪽에 이제 축소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단위에 보게 되면 이제 주하고 써져 있죠. 요게 이제 주 단위요. 주 단위가 지금 현재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20으로 고치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싹 다 이제 지워주고 20이라고 숫자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0이다, 20이다, 40이다, 60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주 단위가 변경된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가로축과의 레이블 간격을 300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는 이제 가로축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가로축을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축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이제 변경이 되고요. 그때 이제 가로축과의 그 레이블 간격을 300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 줄 거예요. 해서 이 축서식 창에 보았을 때
여기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요 레이블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축과의 간격하고 100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얘를 이제 우리가 300으로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300이라고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이 축서식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 버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범례요. 범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났어요. 그 범례의 위치를 위쪽으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리고 채우기 색을 연한 녹색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림자도 집어넣으래요. 그림자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례 그러면 무슨 색이 뭐다 표시된 거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범례에서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범례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범례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면서 범례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범례 위치를 어디로 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죠. 해서 요거를 이제 위쪽으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를 봤을 때 이 위쪽으로 이렇게 범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채우기색을 연한 녹색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는 요 앞에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채우기다 테두리다 하고 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채우기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색을 이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연한 녹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범례의 색깔이 이렇게 이제 채우기색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범례에다가 이제 그림자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두 번째 있는 거 요거 효과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림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미리 설정 요거를 이제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림자 스타일 여러 가지 이제 그림자 모양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첫 번째 거 마우스 갖다 대보니까 우리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가 나왔죠. 우리는 이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를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보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범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범례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출석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은 삭제하래요. 삭제. 우리 출석이라는 계열이 노란색 막대기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노란색 막대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노란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출석 계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출석 계열은 삭제하고 13행에 들어있는 강성실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3행을 보니까 강성실이라는 이 사람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여기 있죠. 이 데이터를 이 차트에다 이제 추가시키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차트에다 나타낼 거는 사람의 이름, 지금 우리 가로축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써져 있고 이 막대기가 전부 다 이제 점수죠. 그때 점수는 어떤 거 선택해라? 중간, 기말, 과제 이 세 가지 점수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강성실이라는 요 이름 선택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에서 강성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하고 요 세 가지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이 다 끝났으면 우리가 요 상태에서 컨트롤 C요. 컨트롤 C가 우리가 복사하는 거죠. 컨트롤 C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를 선택을 해요. 선택하고 나서 이제 컨트롤 V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컨트롤 V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강성실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3차원 회전에 X 회전을 10도로 그리고 Y 회전을 이제 0도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데이터 계열의 간격의 깊이와 간격의 너비를 100%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3차원 회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설정을 변경시키자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차트 영역 있죠? 차트 영역에서 우리 마우스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3차원 효과를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있는 요 효과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3차원 회전이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3차원 회전 요거 이제 변경시킬 거예요. 그래서 3차원 회전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X 회전이다, Y 회전이다, 그리고 이렇게 있죠.
X 회전은 10도로 그리고 Y 회전은 이제 0도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X 회전에 가서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우리가 10이라고 써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회전은 0으로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0이라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여기 중간까지 이제 끝났죠. 그 뒤에 보니까 데이터 계열의 간격 깊이와 간격 너비를 둘 다 이제 100%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우리 계열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데이터 계열 중에서 지금 우리 보면 중간이다, 기말이다, 과지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 계열이 있죠. 이 중에서 아무거나 우리가 하나만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간격의 깊이와 간격의 너비를 이곳에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100%로 둘 다 이제 만들어 주면 되니까 여기다 이제 10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의 너비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도 100이라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다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됩니다. 해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 시킨 대로 다 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차트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차트랑 서로 이제 전부 다 모든 요소들 다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차트에 제목 집어넣은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범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세로축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 가로축의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 이 눈금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 요 사람들의 이름도 우리가 확인을 전부 다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그림들도 한 번씩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 작업을 해라. 그거죠. 자, 지금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B의 6번부터 시작해서 K의 17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B의 6번이다. 그럼 B의 6번이 지금 여기 1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이 범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전체 영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안에 보게 되면 지금 0이다, 1이다, 0이다, 1이다 해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 값이 1이랑 똑같으면 지금처럼 요 기호를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0일 경우에는 공백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매크로를 만들 때 개발 도구에 우리 서유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단추라는 거를 동일한 시트 G의 2번부터 H의 2번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G2번부터 시작해서 H의 2번이다. 그러면 G2번부터 H의 2번이 지금 요 영역이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단추라는 거 여기다 이제 만들어 주래요. 만들고 나서 그때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해당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도형이 됐든 단추가 됐든 이런 게 나오면 이걸 먼저 만들고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추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 주고 여기서 이제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요 단추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 G의 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H의 2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단추를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손만 띄면 자동으로 이제 매크로 지정하고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 적용 요거 이제 써주고 글씨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기록 단추를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이제 매크로가 켜졌어요. 이 위쪽에 보니까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리고 아래쪽도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진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나온 대로 우리 B의 6번 셀부터 시작해서 K의 17번 그 영역 싹 다 일단 범위 먼저 지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겠죠.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형식에다가 우리가 지표준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셀 값이 1일 때 우리 동그라미 기호 이 특수 문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색깔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빨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조건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같다 1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이제 특수문자 조금만 이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 눌러서 우리가 특수문자를 연 다음에 우리가 동그라미 기호 요거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1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일 때를 다 했으니까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는 그냥 색깔 이름도 없고 그냥 공백으로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괄호 열어서 같다 0하고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0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고 0이랑 똑같을 때는 빈 공백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을 쌍따옴표 2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이 들어있던 그 자리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다 표시가 됐고 0이 들어있던 그곳에는 전부 다 이제 빈 셀로 다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다 설정했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기록 중지를 시킬 때는 지금 이 위에서 기록 중지를 눌러도 되고 아래쪽에 이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는 거죠. 해서 기록 중지요. 그럼 이제 기록 중지까지 끝나면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추에 이제 제목, 텍스트를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이곳에 써져 있던 제목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서식 적용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러면 단추에 이제 텍스트까지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서식 코드를 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색깔 이름 써주고 우리 조건 써줬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빨강색으로 이 특수 문자를 표시해 달라.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뒤에서 이제 0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고 0일 때는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쌍따옴표 2개를 이렇게 이제 땅땅 찍어준 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B의 6번부터 K의 17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들 전부 다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J의 2번부터 K의 2번 영역에 생성한 후 그랬습니다. J의 2번부터 K의 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단추, 그거 이제 만들래요. 만들고 나서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서식 해제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도구에 가서 우리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우리 단추요. 단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J의 2번부터 K의 2번까지 그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단추를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손을 띄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서식 해제라고 우리가 이제 제목을 써주면 되고 제목 다 썼으면 글씨가 틀린 게 혹시나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요.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럼 매크로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문서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러서 이제 매크로 켰어요. 위쪽에 보니까 이제 기록 중지다. 밑에 봐도 우리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매크로가 켜진 거죠.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돼요.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B의 6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K의 17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야죠. 해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이제 표시 형식을 우리 일반으로 고치라 그랬죠. 해서 일반이라는 거 요거 선택해주고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다시 0과 1로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죠. 그러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까지 시켜주면 이제 매크로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단추에 텍스트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단추 2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서식 해제하고 우리가 직접 제목 써주면 되죠. 제목 다 썼으면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추에다가 텍스트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문제 지상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죠. 자, 지금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지금처럼 서식 적용을 딱 누르면 서식 적용이 됐죠. 또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해제를 누르면 서식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좀 이제 매크로 문제 다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같은 이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죠.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요금 자료 입력이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뭐를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무선 통신 요금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로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모드 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 요금 자료 입력이라는 이 단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되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MD 요금 자료 입력 클릭하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요금 자료 입력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얘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폼 이름은 무선 통신 요금이라는 이 폼이요. 이 폼을 어떻게 해달라? 쇼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주면 끝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엑셀로 되돌아갈 때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엑셀로 되돌아왔고요. 그때 이제 엑셀로 되돌아오자마자 우리는 디자인 모드를 먼저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모드 요거 다시 한번 더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해제한 다음에 요금 자료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해 보면 돼요.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무선 통신 요금하고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맞았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문제 읽어보니까 무선 통신 요금이라는 이 폼에 정산 연도라는 LBL 연도라는 게 있대요. 자, 그게 지금 요 레이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이블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이 제목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정산 연도, txt 연도라는 그 텍스트 상자가 있대요. 그 텍스트 상자가 지금 요거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현재 시스템의 연도가 표시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시스템에 그 연도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오늘 날짜가 나올 거고 그 데이트를 우리가 이제 이어로 묶어주면 그 날짜에서 이 연도만 추출해 오겠죠. 그 연도가 지금 이 텍스트 상자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일단은 요 폼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요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무선통신 폼에서 이제 정산 연도 그 레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우리 폼에 보게 되면 무선통신 요금이다 하고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여기서 우리가 이 정산 연도라는 요 레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이 레이블을 일단 선택하고 LBL 연도가 맞나 일단 확인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정산 연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레이블 연도라는 이 레이블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죠. 해서 우리가 요 뒤에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더블클릭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도라는 이 레이블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txt 연도라는 그 텍스트 상자에 현재 시스템의 연도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해서 우리 컨트롤명이 친절하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우리 txt 연도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밸류, 값을 뭘로 이제 입력해달라. 우리 날짜, 오늘 날짜를 이제 입력해 주는데 시스템의 날짜를 입력하는데 거기다 이제 이어를 붙이게 되면 그 날짜에서 이제 연도만 추출을 해 주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해서 데이트라고 쓰게 되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나올 거고 그 날짜 중에서 이어 연도를 구해달라. 그 연도를 구해서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우리 txt 연도라는 이 책상자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고 이것도 작성 다 했으니까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해서 폼을 열어보면 되겠죠. 폼을 열고 나서 이 앞에 있는 이 정산 연도라는 이 레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돼요. 그래서 정산 연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2022년 하고 연도가 이렇게 이제 추출이 돼서 텍스트 상자에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풀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요금 입력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면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무선통신 전화요금 이 표에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금 자료 입력이라는 거, 요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무선통신 폼이 있죠. 이 무선통신요금이라는 이 폼에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요금 입력이라는 이 단추가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우리 사용자가 입력한 폼에다가 입력한 그 데이터가 무선통신 전화요금 그 표에 그랬습니다. 무선통신 전화요금 표가 지금 우리 엑셀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데이터에 마지막 행 다음에 마지막 행이 지금 이상민하고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6행 여기다가 이제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 엑셀로 이제 옮겨주는 그 문제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입력행을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폼에 있는 거를 엑셀로 옮기냐 아니면 엑셀에 들어있는 걸 폼으로 옮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붙이냐 안 붙이냐 그게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폼에 입력된 거를 이제 엑셀로 옮길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입력행을 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때 이 무선통신 전화요금이라는 이 표를 봤을 때 그때 이 데이터의 이제 첫 번째 제목이 A의 3번 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이 행을 봤을 때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아주면 되겠죠.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지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정산 연도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정산 연도를 이제 입력하세요. 그리고 고객명, txt 고객명을 만약에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 고객명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CMB 코드, 등급 코드를 이제 선택하지 않았다면 등급 코드를 선택하세요. 이런 이제 메시지를 출력을 하래요. 출력을 하고 세 가지 모두 다 이제 입력을 했을 때만 폼의 데이터를 워크시트에다가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폼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다가 해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요금 입력을 눌러야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만들어라. 그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요금 입력을 눌렀어요.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이제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입력하라고 정산 연도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고객명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우리 등급 코드를 선택하세요. 이런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그림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이제 입력을 했을 때만 폼에 있는 그 데이터를 워크시트에다가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하자고요. 이거 먼저. 지금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에 보게 되면 메시지 박스의 제목에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이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버튼이 확인 버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생략하고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할 거는 요 메시지만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개발 도구에 우리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자, 비주얼 베이직 들어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해당 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선통신 요금이라는 이 폼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짜잔하고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요금 입력,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요금 입력이라는 이 단추, 이 버튼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금 입력 클릭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요금 입력이라는 그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우리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칸 요 텍스상자 이름이 우리 txt 연도예요. txt 연도의 값이 뭔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명도, 등급 코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txt 연도다, txt 고객이다, CMB 코드다 하고 친절하게 이제 컨트롤 명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 시작 한번 해보자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if를 이제 열어줘야죠. txt 연도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밸류, 그 컨트롤의 값이 만약에 비어있냐? 아무것도 입력 안 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쌍따옴표 2개만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이 연도라는 그 컨트롤, txt 연도라는 그 컨트롤의 값이 비어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비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박스 띄워야죠.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라고 우리가 이제 써주고요.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에 메시지는 뭘로 입력해라? 정산 연도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 띄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txt 고객도 물어봐야 되고요. cmb 코드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어차피 쓰는 형식은 똑같겠죠. 그래서 요만큼 이제 복사해서 쓸게요.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xt 연도를 이제 비교할 게 아니라 이번엔 이제 고객이요. txt 고객이라는 그 컨트롤인데 그 컨트롤 값이 비어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비어있을 때는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고객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고객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else라고 이렇게 열어주고 또다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주고 그래서 이제 컨트롤 명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CMB 우리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값이 비어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비어있다면 그때 이제 메시지는 등급 코드를 선택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띄어쓰기 좀 해서 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txt 우리 연도라는 그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 그 텍스트 상자가 비어있냐? 비어있으면 메시지 박스 이렇게 이제 출력해라. 만약에 비어있지 않다면 else로 넘어가서 우리가 txt 고객이라는 그 컨트롤 값이 비어있는지 물어보겠죠. 물어보고 나서 만약에 여기 값이 비어있으면 고객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그렇지 않으면 또 else로 넘어오겠죠. else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CMB 코드라는 그 컨트롤의 값이 비어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만약에 비어있다면 등급 코드를 선택하세요 라고 해서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else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입력행부터 시작해서 쫙쫙쫙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는 이 칸의 값이 비어 있다면 얘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컨트롤 값이 비어 있지 않으면 else로 찾아올 거고 else로 찾아와서 이 컨트롤 값이 비어 있냐 물어볼 거고 이 컨트롤에도 뭔가 값이 들어 있어요. 들어 있으면 또 거짓이니까 else로 찾아오겠죠. else로 찾아와서 이번에는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 비어 있냐 그렇게 물어볼 거고 비어있지 않다면 뭔가가 값이 들어있다면 이제 else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는 이 세 개 컨트롤에 대해서 값들이 싹 다 이제 입력이 됐다라는 그 얘기요. 그래서 이 세 개 값이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됐을 때 그때 이제 else로 찾아온다고요. 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입력행부터 구해서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가 이제 엑셀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엑셀 좀 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에 있을 때 우리 폼에다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겠죠.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요금 입력하고 요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내가 첫 번째 칸에다가 입력한 이 정산 연도는 지금 입력되는 곳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입력을 안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고객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고객명, 내가 입력한 그 고객명은 여기서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등급 코드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하겠죠. 여기 지금 등급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A, B, C, D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 값은 지금 이곳에 이 칸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폼에다가 입력하는 거는 세 가지 값을 입력하지만 정산 연도는 이제 우리 이 x를 옮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값만 지금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시간당 단가다, 기본 요금이다, 할인 요금이다. 요 세 칸이 지금 비어 있죠. 그럼 여기다가도 이제 뭔가 값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 문제상에서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폼에서 선택된 그 등급 코드가 있대요. 그 등급 코드에 해당하는 시간당 단가, 그리고 기본 요금, 그리고 할인 요금 이 세 가지는 참조표를 이제 찾아서 무선통신 전화요금 그 표에다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내가 등급 코드를 만약에 B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B라는 값을 지금 여기서 찾아요. 찾아서 여기 써져 있는 시간당 단가랑 기본 요금 그리고 할인 요금 이 세 가지 값이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등급 코드 여기 4개의 값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선택한 게 만약에 C다. C라고 이제 내가 선택을 했다면 그때 이 데이터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특정 영역을 우리가 참조할 때는 참조행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참조행 구하는 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참조행을 이제 구해줄 때는 참조행은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 우리 콤보 상자 이름이 CMB 우리 코드였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CMB 코드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요. 점 찍어주고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하고 리스트 인덱스라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해당 행을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 내가 등급 코드를 만약에 A를 선택을 했다, B를 선택했다, C를 선택했다, D를 선택했다 해서 4개 값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때 이 CMB 코드점 리스트 인덱스에서 여기서 이제 반환되는 값이 내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A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0이라는 값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거고요. B를 선택했다. 그러면 1이 반환됩니다. 그 다음에 C를 선택하게 되면 2라는 값이 반환되고요. D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제 3이라는 그 값이 이제 반환이 됩니다. 해서 리스트 인덱스는 0부터 이제 시작해서 값을 이제 반환해 주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시간당 단가를 가지고 올 때 시간당 단가는 전부 다 이제 H열에 들어있고요. 기본 요금은 이제 I열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요금은 전부 다 이제 J열에 다 들어있죠. 해서 어차피 열은 다 고정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A열이 1열이고 B열이 2열이고 C열이 이제 3열이고 D열이 이제 4열이요. 그리고 E열이 이제 5열이고 F열이 이제 6열이고 그리고 G가 이제 7열 그리고 H가 이제 8열 그리고 I가 이제 9열 그리고 J가 이제 10열 그렇게 열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등급을 이제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행 번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때 등급 코드가 만약에 우리가 A라는 걸 선택했다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의 값은 이제 0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B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1이 나올 거고 C를 선택하면 이제 2하고 나올 거고요. D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3 그렇게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그렇게 이제 결값으로 그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등급 코드 A를 선택했을 때 이 시간당 단가를 이제 가지고 올 때는 우리 이 시간당 단가가 지금 우리 4행에 들어있죠. 해서 4행 8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기본 요금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 4행 9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리고 할인 요금을 가지고 올 때는 4행 10열에 있는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이 등급 코드에 따라서 이제 행 번호만 바뀌지 이 열 번호는 고정이라고요. 고정.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조표에 실제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이죠. 그 실제 데이터는 몇 번 행부터 시작한다? 4행부터 시작하더라. 4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스트 인덱스의 그 값에다가 우리가 이제 4라는 값만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만약에 A를 선택하면 이제 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더하기 4를 해주라고요. 그리고 B를 선택하면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이제 1이 나올 텐데 거기다 이제 더하기 4를 해주라고요. 그 다음에 C를 선택하면 이제 2라는 값이 이제 리스트 인덱스로 나올 텐데 거기다 이제 4라는 값을 더해주라고요. 그리고 D를 선택했을 때도 똑같이 이제 4라는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0 더하기 4 하게 되면 이제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일 때는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1이 나오니까 이제 5가 되겠죠. 그리고 C는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2니까 이제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D는 이제 7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만약에 A를 선택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가 이제 4, 5, 6, 7 그렇게 나오겠죠. A를 선택하면 이제 4가 나오니까 4행 8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러면 요 값이 갈 거고, 4행 9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러면 기본 요금이 나올 거고, 4행 10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러면 이제 할인 요금 요거 4,500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만약에 D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D를 선택하게 되면 요만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결값으로 7이라고 나올 거고, 그때 이제 7행 8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러면 요 52를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7행 9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러면 25,000 요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행 10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러면 이제 1250하고 요 금액이 이제 추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참조행을 구해줄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더하기 4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행을 이제 구할 때는 맨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4를 하면 되더라. 실제 데이터가 이제 4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4라는 값을 지금 뒤에다 더해 준 거고, 만약에 이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가 시작하는 그 행 번호가 만약에 6행이다. 그럼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요 첫 번째 데이터가 시작하는 곳이 3행이다. 그럼 여기다 더하기 3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2행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더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조행을 구하는 것도 입력행처럼 딱 아예 공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시작하는 그 행 번호를 뒤에다가 더해주면 되고, 그리고 앞에 이 컨트롤명은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이제 어떤 등급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이제 참조하기 위해서는 참조행이라는 것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우리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 아까 작성하던 그곳으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행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는 우리가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해서 입력행은 우리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 A의 3번 셀에 로우 행번호를 구해달라. 그거 더하기, 그리고 우리 대괄호 열어서 이제 A의 3번 셀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뒤에다가 current region 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해서 current region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점 찍어주고요. rows count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입력행이 구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참조행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참조행은 우리가 이제 어떤 컨트롤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 CMP, 우리 코드라는 그 컨트롤, 그 콤보 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컨트롤에 우리 리스트 인덱스요. 해서 우리가 여기 뒤에다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리스트 인덱스라고 쓰고, 그리고 더하기 4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입력행을 먼저 구하든 참조행을 먼저 구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두 줄의 위치를 서로 바꿔줘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이제 옮길 거죠. 그때 이제 옮기는 것 좀 보자고요. 우리 정산 연도는 이제 옮기지 않을 거고요. 셀에다가 옮기지 않을 거고, 고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옮길 겁니다. 이 고객명, 내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한 그 고객명은 지금 우리 엑셀로 봤을 때 1열에다가 이제 우리가 옮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급 코드를 그 밑에서 이제 찍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 B열에다가 2열에다가 이제 옮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당 단가가 이제 3열이고, 그리고 기본 요금이 이제 4열, 그리고 할인 요금이 이제 5열입니다. 해서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4열에다가 5열에다가 시간당 단가다, 기본 요금이다, 할인 요금이다, 이거를 이제 옮겨주면 되는데, 그때 그 데이터는 우리가 이 참조표를 이제 참조해서 이제 옮겨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F열이 이제 6열이고, G열이 이제 7열이고, 그 다음에 H가 이제 8열이요. 그리고 I가 이제 9열이고, J가 이제 10열이 되겠죠. 그때 8열에 들어있는 그 값이 시간당 단가예요. 시간당 단가는 지금 3열이죠. 해서 우리 8열에서 구한 그 데이터를 우리 3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열에다가는 우리 기본요금 넣어야 돼요. 기본요금이 이제 9열에 들어있죠.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5열에는 우리 할인 요금이 들어있습니다. 해서 우리 10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 5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3, 4, 5열의 값을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고 우리 셀, 자, 우리 엑셀로 이제 옮길 건데 그때 이제 입력행, 1열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고객명 여기다가 이제 입력한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고객명에 이 텍스트 상자요. 이 컨트롤의 이름은 지금 txt 고객으로 되어 있죠. 해서 우리 txt 고객이라는 그 컨트롤의 값, valu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상자에서 입력한 그 데이터 값을 우리 입력행, 1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복사 좀 해서 쓸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 이제 복사요. 복사해서 이번에는 이제 2열에다가 이제 어떤 값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콤보 상자에 선택한 그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것만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네요. 해서 cmb 코드라는 그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을 우리 입력행, 2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를 우리 엑셀로 옮겨지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입력행, 3열부터는 우리가 이제 참조행에 있는 거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해서 그때 요만큼 이제 복사해서 쓰자고요. 요만큼 이제 복사해주고 자, 이제 입력행, 3열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냐?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요. 엑셀에 들어있는 그 값들 중에서 우리 참조행, 8열의 값을 넣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값을 또 복사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복사를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력행, 4열에다가 5열에다가는 어떤 걸 집어넣어라? 참조행, 9열의 값을 그리고 10열의 값을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다 작성했으면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end if하고 우리가 이제 if 함수 닫아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코드 한 번만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코드를 봤을 때 코드가 되게 길죠. 자,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우리 if 명령어를 가지고 if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if 문입니다. 자, 우리 txt 연도라는 그 컨트롤 값이 비어있냐? 비어있으면 요 메시지 박스 띄워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가겠죠. else로 찾아가서 txt 고객이라는 그 컨트롤 값이 비어있냐 물어보고 만약에 비어있다면 요 메시지 박스 띄워라. 그렇게 써준 거죠. 만약에 비어있지 않다면 다시 else로 찾아와서 cmb 코드라는 그 콤보 상자의 값이 비어있냐 그렇게 물어보겠죠. 만약에 비어있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 메시지 박스 띄워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컨트롤의 값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줬습니다. 확인하고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이제 만족을 못하면 그때 이제 else로 넘어오겠죠. 이 세 가지 값을 전부 다 이제 만족을 못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는 우리의 해당 컨트롤의 값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했다는 얘기요. 입력을 했으니까 우리 엑셀에다가 우리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엑셀로 이제 옮겨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과 참조행을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해주고 입력행, 1열부터 시작해서 5열에다가 이 해당 컨트롤의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리고 특정 참조행, 8열에, 9열에, 10열의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니까 엑셀로 되돌아가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오고 요금 자료 입력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폼이 떴습니다. 그때 이제 정산 연도 입력 안 할게요. 입력 안 하고 요금 입력하고 요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렀습니다. 눌렀더니 정산 연도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죠. 그러면 정산 연도는 우리가 요 레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아까 만들어 놨죠. 해서 정산 연도 요 레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제 데이터 값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요금 입력을 땅 하고 이제 눌렀어요. 눌렀더니 고객명이 이제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처럼 고객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습니다. 그러면 고객명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순신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등급 코드 아직 선택 안 했어요. 선택 안 한 상태로 요금 입력 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등급 코드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급 코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D를 이제 선택할게요. D 선택하고 나서 이제 요금 입력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자고요.
누르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가 쭉쭉쭉 입력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름은 이순신하고 맞게 이제 입력이 됐죠. 그리고 등급 코드 이제 D를 선택하니까 D가 이제 입력이 된 거고요. 그때 이제 참조표에서 우리 D등급에 해당하는 시간당 단가, 기본요금, 할인요금 이 값이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이제 전부 다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맞게 이제 실행되는 거 다 확인했죠. 그때 이제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그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하시오.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줬죠. 그때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도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이제 입력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무선통신요금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우리가 요금 자료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짜잔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이 무선통신요금이라는 이 폼에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종료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종료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전체 입력 건수를 표시한 그 메시지 박스가 표시된 후에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데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입력 건수를 표시한 그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래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이곳에 이 표에 몇 명의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냐 그 개수를 이제 출력을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처럼 여러 건이 있을 때 이 데이터 건수를 이제 구해줄 때는 우리가 입력행을 구할 때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current region row count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죠. 이렇게 쓰게 되면 얘의 뜻이 A의 3번 셀과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의 데이터의 행의 수를 이제 구해주죠. 그러면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될 거고 이만큼의 이제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4개 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제목부터 시작해서 3건이 들어있으니까 총 4개 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제목은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만 하게 되면 데이터 건수가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먼저 들어갔고요. 자, 우리가 해당 폼에서 이 종료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이 종료라는 요 단추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종료라는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 일단은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박스 띄울 때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띄워야 됩니다. 메시지를 띄울 때 앞에다가 이 3건이라는 거 그 앞에다가 3이라는 요 숫자 앞에다가 요 글씨를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3이라고 그 건수를 이제 출력을 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건입니다 하고 점까지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찍어서 우리가 표시가 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앞에다가 이제 전체라고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한 칸 띄고 입력 한 칸 띄고 건수는 한 칸 띄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이 띄게 한 것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싹 다 이제 묶어주고 이거를 먼저 출력하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 건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실제 데이터의 건수를 구할 때는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입력행을 구할 때처럼 똑같이요. 해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current region이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current region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rows count라고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rows count라고 쓰게 되면 제목행을 포함해서 전체 이제 데이터 건수가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제목행은 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1을 빼주면 되겠죠. 1을 빼주면 이제 실제 데이터 건수만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 건수를 출력하고 이어서 n%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뭐라고 출력하면 돼요? 우리 건입니다. 점까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 줄을 써주면 이제 지금 메시지 박스에서 이 메시지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바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버튼의 종류를 이제 입력해주면 되는데 버튼은 지금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메시지 박스에 제목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생략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나서 이제 뭘 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폼을 종료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폼 종료할 때 우리가 이제 unload me 그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unload me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를 다 작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서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엑셀로 되돌아갔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금 자료 입력이라는 거 요 단추 이제 클릭해 주고 지금처럼 무선 통신 요금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 사람 더 집어넣을게요. 자, 정선윤도 더블 클릭해 주고 고객명은 강감찬이다 하고 쓸게요. 강감찬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등급 코드는 이제 C등급이다. 그거 이제 입력하고 요금 입력 요거 이제 클릭했더니 강감찬하고 이렇게 이제 C등급에 대해서 입력이 됐고 그때 C등급일 때 시간당 단가 기본 요금 그리고 할인 요금이 요만큼이죠. 그 데이터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입력된 거는 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료 단추 요거 이제 한번 눌러보자고요. 종료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제 데이터가 4명의 데이터가 들어있죠. 해서 전체 입력 건수는 4건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이 폼이 종료가 아직 안 됐죠.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이 폼이 이제 종료가 될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폼도 이제 종료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메시지 박스 띄울 때 전체 입력 건수, 자, 입력된 그 건수를 이제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코드를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기준이 되는 A의 3번 셀, 그걸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입력행 구하듯이 current region row count라고 써주고 무조건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의 데이터 행수를 구하게 되면 이 제목행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제목행은 빼야 우리 실제 데이터 건수가 구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입력 건수 구해라 그러면 그때 공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랑 우리 매크로 문제랑 프로시저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 문제도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드를 외우지 않으면 입력 자체를 못하겠죠. 해서 일단은 외울 거는 먼저 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